하수들은 모르는 기술 비중 조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비중 조절은 어떻게 아십니까? 비중 조절에 대한 여러분들 기술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기법 이런 거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프로가 생각하는 거는요, 기법이 중요하냐 비중 조절이 중요하냐. 저는 기법이 오라면요 비중 조절의 기술도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법 전혀 몰라도 비중 조절만 잘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가위바위보 실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 길동이 승률 9할이에요. 근데 영희는 승률이 10%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길동이가 이기죠. 자, 그런데 가위바위보의 룰이 있어요. 한도가 없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길동이가 이길까요? 영희가 이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면서도 한도가 있을 경우 실력자가 이긴다. 한도가 없을 경우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룰이 한도가 있을 경우가 있고 한도가 없을 경우예요. 한도가 있을 경우는 뭐냐면은 한 판에 1,000원이라. 그러면 이 룰대로 하면 무조건 길동이가 이깁니다. 근데 한도가 없을 경우에요, 돈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길동이가 1,000원으로 9판 이겼어. 그럼 길동이가 얻은 수익은 얼마입니까? 9,000원이죠. 막판에 영희가 화가 났어. 10,000원짜리 한 판 갔는데 이겼어. 그럼 영희는 얼마 수익을 냈을까요? 9판 이겼으니까 9,000원 나갔고 마지막 10,000원 한 판 가서 이겼으니까 1,000원이 수익이에요. 마지막 한 판 이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동이가 1,000원으로 9판 이기면 9,000원을 벌었는데 막판에 영희가 화가 나서 10,000원으로 한 번 가 이기면요, 영희가 1,000원을 벌고 길동이는 마이너스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도 없어요. 누가 이거 자세하게 안 가르쳐 줍니다. 기법에 대해서는 나온 게 굉장히 많은데요, 유튜브든 어디든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기껏해야 뭐 물타기 정도, 뭐 물타기는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 아닙니다. 물타기와 비중 조절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래서 김프로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오래된 구독자나 교육생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새로운 기법이나 프로그램이나 만들어지면 김프로는 또 새로운 것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에는 손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더 발전을 위해서 또 현실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라도 저는 이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초창기 시절에는 이런 거 한번 할 때는 뭐 거의 뭐 보름 이상 손실 보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마저 뭐 방송하는데 맨날 저 손실 보고, 그때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 하면 뭐 보름 손실보다 한 달을 손실을 보든 내가 보름 만에 더 나은 방법이 생긴다면 그거 뭐 감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같으면은 나도 새롭게 계속해서 발전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운 걸 이제 시도해 보니까 세력 차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믿음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이 비중 조절, 김프로가 이때까지 뭐 계속 수익 내고 안 했습니까, 그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실 보더라도 바로 복구하고 했는데 어저께죠? 어저께 크게 물렸죠. 제가 해치를 해도 한 5천만 원 가까이 손실을 봤는데 뭐 그거야 뭐 다음 주에 복구를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저도 해치라는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9천만 원 손실 보면 언제 그거 복구합니까, 그죠? 그래서 해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손실 본 거는 뭐 김프로가 하루 이틀 정도만 복구를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때까지 계속해서 수익 나는 이 시스템은 제가 김프로 제자에게도 아직까지 공개 안 한 그러한 그 기법이에요. 그거를 지난달과 계속해서 제가 해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계속 매매를 해봤었고, 손실 보는 날은 비중 조절을 거의 하지 않고 매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중 조절을 한 성적이 월등하게 좋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한 주 정도만 더 요 테스트를 해보고 저는 이제 2개 중에 하나의 방법을 정할 것입니다. 정하면 굉장히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그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역시나 비중 조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고려하지 않고 매매를 했을 때는 일단은 실패다. 그래서 김프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기법도 중요하지만 이 비중 조절의 기술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기법을 가르치는 데는 많지만은 비중 조절에 대해서 가르치는 데는 없어요. 비중 조절이 되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한도가 있을 경우에는 한 판에 1,000원 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기냐? 실력자가 이깁니다. 근데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돈 많은 사람이. 이게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모르시면요, 선물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이순신 장군 있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대사죠, 그죠? 그리고 영화 300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아마 뭐 300이라는 거는 뭐 성경에도 이게 나와요. 기도원에 300 용사를 해서 유단에 12만 제 기억으로는 5천 명. 이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로 일본에 뭐 배들을 뭐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화 보시면은 여기 보면 기도원에 성경에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유단에 12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겼어요. 연합군을 12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물론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기도원은 이제 사사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의 사람들로 이제 일반인들이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삼손이에요. 삼손 알죠? 머리 길어갖고 300명의 용사로 미단의 연합군 12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긴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로 일본의 군함들을 다 무찔렀다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에서는 이러한 용감함, 기적과도 같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비중 조절이에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12척의 배보다는요 1200척의 배로 이기는 게 더 낫고 300명의 용사보다는요 12만을 상대를 하면 30만의 용사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는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을 하는 분은 뭐가 중요하다? 시드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시드머니가 뭐다? 비중 조절. 이게 50%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좀 있으면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어떤 사람은 시드머니도 어느 정도 물론 돈이 뭐 많을 필요는 없어요. 선물은 실제 뭐 한 3천 5천 갖고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시드머니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오로지 뭐로 해야 됩니까? 기술로 해야 되잖아. 기법 이런 것들을 다 이겨봐야 승률 50%밖에 안 돼요. 이게 합쳐져 있는 비중 조절과 기술이 합쳐지면요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거를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비중 조절을 해서 이때까지 제가 매매를 해봤고 김프로 방송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물타기 거의 잘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물타기 프로그램을 과거에 개발을 했던 사람이에요. 물타기는 여러분들 하는 거 뭐 한 계약 들어가고 뭐 두 계약 들어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짜여진 그 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325 뭐 2점 뭐 얼마 이렇게가 아주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 오래돼서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도 그런 식으로 타야 빨리 뛰어나올 수가 있는데 함정에 빠졌을 때 그런데 이제 저는 루틴이 어떠냐 하면요. 제 매매하는 거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 계약 들어가요. 한 계약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계약 내지 세 계약. 그 다음에 이제 계약수를 늘립니다. 그래서 손절은 칼같이 하죠. 스위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비중 조절도 여러분들 하시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비중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연속 몇 패를 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속해서 3번 이상은 절대 안 진다. 그러면요. 비중 조절하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나는 연속해서 5번 이상은 절대 안 진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비중 조절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연속 10회를 한다. 연속 20회를 한다.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들 거래 내역을 통계를 한번 다 내보십시오. 통계를 다 내보면 내가 연속 몇 회라. 뭐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나는 뭐 기법이 개떡 같은데 연속 3회 이상은 안 진다. 이러면 이분 돈 벌 수 있어요. 그 성적표 갖고 저한테 오십시오. 나는 이때까지 좋은 거는 뭐 6개월, 1년 이상 이제 통계를 내는 게 좋겠지만은 3개월 실적 갖고 뭐를 하느냐. 연속 3에서 5회 패배가 없다.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3개월 했는데 나는 연속해가 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패, 그 다음에 승, 또 패, 승, 또 패, 승. 이런 분들은요. 기법 뭐 개떡 끝에도 수익 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이런 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이죠. 이런 분들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답 없습니다. 연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분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근데 나는 연속 3회에서 5회 이상은 패배가 없다. 더 이상 여러분들 더 이상 기법 연구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항상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통 하루 상담하는 게요. 최소 적을 때 하루 10명에서 30명이 문의가 와요. 27명, 28명은 다 거절해요. 당신은 이래 이래서 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누구가 뭘 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 거절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체급은 금강급인데 목표는 천하장사라. 여러분들 작년에 그거 많이 나오던데 씨름 선수 중에요 금강급 선수들이 기술 완성도가 가장 높아요. 오히려 백두급이요 기술 완성도는 낮습니다. 근데 천하장사는 누가 다 독식해요? 백두급이 하잖아요. 백두급이. 그죠? 뭐냐? 체급이 다르네. 무게가 무거워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강급의 선수는 가볍잖아. 90몇 킬로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백두급은 다 100몇십 킬로 넘어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 천하장사인데 금강급의 체급 갖고는 절대 천하장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만기 씨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한라급에서 천하장사를 했잖아요. 옛날에 백두급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백두급으로 올렸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체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원이 없이 하잖아요. 자, 동원이 없이 하면 뭐를 못한다? 이 50%를 써먹을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오로지 기술로만 승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천하장사는 될 수가 없어요. 이 기술 위에 비중 조절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똑같은 패를 해도 패패승, 패패패승, 패승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기법 연구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 순도로 따지면요.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기도원의 300용서가 미단의 12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긴 이 순도가 더 높죠. 근데 여러분들 이기면 되잖아. 선물은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전투인데 우리 목표는 이기는 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뭐 신앙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별도로 제가 신앙 간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뭐 전화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선물에 입문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를 간증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일반인들도 지금 들으시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는 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술의 완성도가 100%가 아니고 미비해도 지금 현재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은 나는 나온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통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들 최고 안 하는 게 뭐냐면 통계를 안 내. 자기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통계 내봤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통계. 이거 안 내보고 여러분들 매매하면 안 돼요. 내가 연속 몇 패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다. 무조건 돈 법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김프로한테 배운 제자가 매매를 더 잘하는 제자가 많다. 그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매매를 더 잘한다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순도가 높다니. 저 사람 돈도 별로 없는데 12척의 배로 이겨. 그러니까 김프로보다 매매를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명의 용사로 12만 5천 명을 이겨. 순도가 높잖아요. 계약수 한 계약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 이 사람이 가장 매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순도가 높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만 돈을 버느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선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수가 있잖아요. 계약수 조절을 왜 이겨서요, 여러분들? 이게 개미들 무기예요. 계약수가. 여러분들 이 무기를 사용 안 하잖아. 맞죠? 계약수가 곧 개미들 무기인데 이 무기 사용 안 하잖아. 나는 12척의 배로 일본 왜군들을 격파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계약수로 하면 왠지 뭐 쪽팔리고 왠지 순도가 낮아 보일 거. 이런 고정관념에 여러분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수 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많이 나는 분이 있어. 그건 뭐냐? 제대로 활용을 못하네요. 질 것 같은 게임에 계약수를 많이 태우고 이길 것 같은 게임에 계약수를 적게 태우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수 조절도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이것만 배우잖아. 기법만 배우잖아. 비중 조절에 대해서 안 배우잖아.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거 배우면 이게 100인 줄 알아. 아니라 비중 조절에 대해서 모르면요. 기법 백날 배워봐도 여러분들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봐야 돼. 연속 몇 패를 하느냐. 나는 연속 3번 이상은 절대 안 진다. 연속 5번 이상은 절대 안 진다.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제가 기호지세라는 말을 왜 붙여놨어요? 예? 어제 차트 한번 볼까요, 나스닥? 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자, 여러분들 이 보이죠? 힘의 웅축 구간 날아가죠? 여기서 초반에 뭐 장 시작하고 털려본들 수익 나잖아요. 여기서 털리본들 수익이 나잖아요. 여기서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네 번 져도 여기 가서 여기서 손실 본 거 다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진 거 여기서 다 복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들은 매번 사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가려고 하는 12척의 배로 다 이기려고 하고 300명이 12만 5천 명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냐 말이죠. 선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200척의 배가 있으면 되잖아. 1200척의 배로 다 이기면 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끝났죠. 달이 뜨는 강의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횡강 뭐 그 전인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온달이 계속 자기는 이제 뭐 그거 안 하고 이제 초야에 묻혀가 살려고 하는데 공주도 있고 이제 신하들이 막 공주가 꼴보기 싫은 거야. 평강공주가 나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보 온달을 이제 끌어들여 갖고 이제 신라 그 군대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신라에서는 그 온달 군대의 그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거. 전쟁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나중에 고구려군이 이제 원군이 이제 합세해서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군이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는 거라.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약자가 이기는 거 그것만 보잖아.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 팽팽 다 쓰러집니다. 왜? 국가에서 영업하지 마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꼴란 뭐 몇백만 원 손에 쥐어주고 영업 못하면 국가 몇 달 버틸 수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요령이 없으면요. 열심히 살아도 깡통 차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히어로 영웅을 원하십니까? 그럼 선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보면 한 번씩 보면 내보고 뭐 좀 가르쳐 돌락 하는데 이 사람은 가르쳐도 안 될 사람이라. 왜? 본인이 뭐가 되려고 하냐면은 선물에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영웅이 되려는 자 장에서 떠나라. 누가 이야기한 거라? 김프로가 이야기한 거야. 영웅이 되려 하면 안 돼, 여러분들. 개미는 영웅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이 그 아이가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거 갖고 증권사에 그거를 뭐 하니까 증거금이 없으니까 불법 대여업체 써갖고 그거 갖고 5천만 원 만들고 1억 만들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목표 아닙니까? 맞죠?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루에 100만 원, 300만 원 갖고 불법 대여업체 써갖고 하루에 2, 30만 원 벌려고 하는. 그래야 여러분들 깡통 차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2, 30만 원 벌면 30만 원 벌면 한 달 600만 원이라 100만 원, 300만 원 갖고 어떻게 600만 원 법니까? 사채하는 사람도 그 수익 못 내요, 여러분들. 무슨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영웅이 되려고 하잖아. 100만 원, 300만 원 갖고 나는 해외 선물에서 1억 벌었다, 몇 억 벌었다. 이거를 지금 개미는 책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나는 뭐 얼마 갖고 뭐 얼마 벌었다. 0.00001%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영웅이 되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선물은 몇 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1, 2천 마이크로도 있잖아.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중 조절조차도 못할 시드 갖고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면 기술을 배워봐도 못 이긴다. 왜? 그 기술 다 해봐야 50%밖에 안 되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뺐어요. 뭐 10법이고 뭐 다 빼고 비중 조절 기술이잖아. 이것도 기술이고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법이 50%고 비중 조절 이것도 기술이에요. 기술대. 기술 중에서는 어떤 기술이 중요하냐? 기법에 대한 거가 50% 차지하고 비중 조절이 50%란 말이에요. 길도이가 한도가 있을 때는 이게요. 승률이 90%니까. 제가 여기 거래 내역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승률이 엄청나게 높은 분이 있어. 근데 수익을 못 내. 왜 그렇게 했어요? 비중 조절을 할 줄은 모르는 거야. 설명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기술이 없으니까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면, 자, 첫 진입 한 계약으로 백틱 익절. 나스닥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기 편하지게 50만 원 수익 냈다 칩시다. 기분 좋아갖고 세 계약 들어간다. 또 자신 있어갖고 백틱 손절 마이너스 150만 원. 그러면 원래는 제로 돼야 되잖아. 세 계약 들어가니까 150만 원 손해봐. 두 계약 들어갔다 칩시다. 100만 원이잖아. 마이너스 50만 원이라. 근데 비중 조절 기술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첫 진입 한 계약으로 백틱 익절 하잖아요. 그죠? 손절해. 백틱. 마이너스 50만 원. 두 번째 진입에 두 계약으로 백틱 익절해. 그럼 얼마입니까? 익절을 하면 100만 원이라. 그럼 이 사람은 플러스 50만 원이라. 한 계약 들어가 백틱 손절 당하고 두 번째 들어갈 때 두 계약 갖고 백틱을 익절해. 그럼 원래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리고 50만 원 수익이라. 근데 비중 조절 기술이 없는 자는 그냥 처음에 한 계약 갖고 백틱 익절해. 50만 원 벌어. 두 번째 진입할 때 두 계약 들어가 백틱을 손절당해. 똑같잖아. 백틱 익절, 백틱 손절은 똑같아. 근데 비중 조절 기술이 있는 사람은 수익을 내고 없는 사람은 마이너스 50만 원. 제가 골프 이야기 드렸죠. 골프에서 나는 슬라이스가 난다, 훅이 난다. 이런 분들은 공 잘 칠 수 있는 자질이 있어. 왜? 10개 치면 10개 다 슬라이스가 나. 드라이브 치는데. 그럼 여러분들 방향 금방 고칩니다. 김포한테 오십시오. 5분만 레슨 받으면 공이 똑바로 날아가요. 근데 공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방법 없습니다. 한쪽으로 보내보세요. 지금 나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연속 3패가 없다. 여러분들 이제 기술 그만하세요. 기술 공부, 기법 공부 그만하세요.
바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김프로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통계를 내봐야 돼. 자기 통계. 패패승, 패승 이거냐? 패승이냐? 연속 이렇게 많이 하면 답 없어요. 이걸 만들어야 돼. 패승. 근데 요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자기는 만족 못 하는 게 왜? 승이 많아요, 패가 많아요. 패가 많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승 6패라. 3승 6패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멀었다 생각하죠. 3승 6패가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승 6패 한 분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승률요 나옵니다. 쭉 보시면 자, 21.1%예요. 승률. 2승 8패예요. 2승 8패. 여기 이분 보세요. 13.6%예요. 승률이. 수익 납니까 안 납니까? 1,400만 원 벌고 있잖아 지금. 37.1% 1,0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여기 이분 보세요. 26.9% 980만 원 벌고 있잖아. 32.9% 9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된다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때까지 엉뚱한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기술로 끝내려 하잖아. 금강급의 선수들은 기술로 아무리 해도 천하장사 못 돼요 여러분들. 계약수는 개미들한테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잘 연마해가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활용 안 하잖아. 그죠? 왜? 뭐가 없으니까. 체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경야독이란 말 있죠. 그죠?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보고. 그게 주경야독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김프로한테 교육받으면서 낮에는 생업 현장이라서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그 시기가 당겨지는 거예요. 자, 교육받고 낮에 노는 자, 교육받고 낮에 돈 버는 자. 돈 버는 자보다 돈 모으는 자가 낫겠네. 이 사람 1년 걸릴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은 2, 3개월만 하면 돼요. 이만큼 차이 납니다. 돈 모으는 사람은 기술 조금 모자리도 수익이 나. 그럼 수익 나면 뭐야 합니까? 돈 안 벌어도 되잖아. 수익 나는데. 그럼 나중에 바꾸면 되지. 왜? 돈 벌면서 교육받으면 되죠. 이 사람은 나중에 뭐를 하면 되냐면은 돈 벌면서 교육받으면 돼요. 왜? 김프로가 뭐 교육 오래 받는다고 쪼가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왜 이래요? 돈 잃고. 왜?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 돈 없잖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김프로 그 교육받는 분들요. 구독자도 마찬가지고 실토하지 마세요. 따라해갖고. 예?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실토하는 분들. 딱 보여요. 실투하는 사람 유형이 뭐냐 하면요. 김프로하고 통화하는 시간도 아닌데 통화를 요청을 한다든가 급하게 뭐 연락이 온다든가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이 뭘 한다든가 장중에 리딩에 관한 거를 묻는다거나 대부분의 실투하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런 것들이. 교육받고 낮에 놀면요. 돈 잃고 나중에 돈 벌러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교육받고 낮에 돈 모으는 자는요. 2, 3개월만 하면 돈 벌면서 나중에 교육만 받으면 돼요.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에 따뜻한 히터 틀어놓고 교육받고 낮에 노는 자. 돈 잃고 나중에 물론 자기가 시드머니가 넉넉해 놀아도 돼요. 똑같이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체급이 금강급이다 하는 사람은 백두급을 일단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월하단 말이에요. 감독이 백두급 선수는 기술만 조금 갖춰 놓으면 금방 천하장사가 돼. 유능한 감독은. 근데 자기 체급이 금강급이라 그런 사람은 아무리 감독이 가르쳐도 천하장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체급의 왕자는 될 수가 있어도.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이 여러분들 기술입니다.